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제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국에만 우리 뭐 보통 FTA로 표현하는 그런 시장을 네. 개방하는 네. 그런 어떤 사탕을 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유럽을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좀 느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게도 뭔가 유럽 국가들에게도 뭔가 사탕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요즘 얼라인 버스틴이라는 자산운용사 네. 미국에 뭐 독자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네. 근데 이게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전략이 개방을 확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리고 글로벌 질서 속에 중국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도 또 그 속에서 중국이 하나의 대국으로서의 경제 영향력, 정치 영향력, 군사 영향 등등 면에서 영향을 G2 국가에 맞는 체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큰 그림입니다. 그럴 문을 열어야 되겠죠, 활짝. 근데 중국이 FDI를 통해서 매년마다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마다 한 5천 개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DI 투자 국가예요. 직접 투자.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매년마다 계속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고요. 그 중에 시장이 개방 안 된 영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융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자사운용사잖아요. 근데 금융시장 개방을 못하는 게 위안화 환율 보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시장을 확 개방해버리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의 헤지펀드나 해외 헤지펀드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투기 자본의 이런 공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중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이탈입니다. 자금을 빼나가는 거. 예, 해외로 가는 거죠. 투자를 해외에다 하면서 돈을 다 자산을 해외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비즈니스하고 그냥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장사하는 동네는 와서 실제는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20으로 떨어질지 100이 될지 1000이 될지도 몰라요. 실제 구소련이 1000 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1대1에서 1000을 갔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 항목을 개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금융상 개방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주면서 한 게 금융시장 개방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이제 실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상투자법의 핵심이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이전의 국민 대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투자할 때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진출 이전의 국민 대우.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국민 대우. 옛날에는 원래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면 국민 대우가 아니라 초국민 대우예요.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중국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국민 대우로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금융시장이 옛날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외국 기업들이 50% 지분을 못 가집니다. 소수 지분. 근데 이번에 외상투자법이 발표가 되면서 다 100%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라이센스를 정한 게 일본의 노무라, JP모건, 골드만삭스, 독일, 영국 이런 금융사들이 다 들어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티그룹 뭐 이런 애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움직이는 게 늦어요. 그래서 100% 이제 자체 지분,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뭐 은행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년 말부터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금융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아까 태완 네, 환전, 자본 네. 항목, 네. 태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금융사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조만간 그것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자. 이렇게 보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죠. 두 가지가 다 있고요. 후자보다 전자가 더 중요하죠. 결국은 자본이란 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엔티파이낸셜이 상장하게 되면 350억 달러 규모, 지금 전 세계에서 이만한 한국에 오면 350달러 융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는 세계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거창반이 나오면서 중국도 미국의 자본시장 못지않게, 그동안 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냐면 거기 상장해야 내가 세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 자본시장이 작으니까 중국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GDP 대비 한 80%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일반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GDP 대비 150% 이상이에요. 한국도 1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국은 아직 100%도 안 된다고요, GDP에. 그러니까 아직 작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 기업 IPO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어요. 물이 얕다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엔티파이낸셜 상장을 통해서 홍콩하고 거창반을 중국 국내시장 활용하면 세계 최대 IPO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이 이제는 거대한 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으로 출렁출렁한 바다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투자한 이런 벤처 기업이 중국 자본에서 상장하면 거기 대조주는 한 세계적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중국 기업은 중국 투자은행들을 하겠죠. 그렇죠. 자산운용 하겠죠. 근데 외국 기업이 중국 가서 상장하려면 중국 IB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네트워크 문제, 정보 문제, 거기에 대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미국 기업이 중국 가서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려면 미국 자산운용사가 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정말 답답해요, 저는. 제가 단언컨대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중국 가서 상장하잖아요. 지금 몸값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근데 한국 금융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도 본사도 그런 쪽으로 옮겨야 그래야 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더 편하죠. 양쪽이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증권사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소싱하고 보내주고 10배로 만들고 그 또 10배 된 기업을 와서 기술기업 인수하고 또 상장시키고 이게 뭐죠? 자본의 선순환. 그러면서 내 몸값이 굴리고 가면 세계적 기업이 되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세계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 나스닥 같은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또 꿈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요. 중국으로 가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국 자체의 자금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큰 건 세계의 돈이 다 모이니까 네. 중국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어떤 태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되면 늦고 지금서부터 가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죠. 기초를. 왜냐면 나중에 다 마음대로 열어놨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뭐 팔이나 뭐 개미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가 가든 안 가든 who care? 누가 신경 써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막 관계를 나쁘게 하니까 다른 나라 외국 기업이 오는 게 중국 브랜드 상승에는 너무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봐라. 너네 그러지만 이렇게 오고 있다. 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대우 받으며 가는 거죠. 근데 다 열어놨는데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체 단위가 크잖아요. 중국 네.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글로벌 정말 최고의 IB들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자본 규모가 워낙 크니까 중국 내에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조그만 증권사나 뭐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정말 전 그렇게 안 생각해요.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경쟁에서도 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전투에 나가기 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졌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왜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처음에 삼성이 태어날 때 오늘 삼성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알아요? 싸우면서 강해져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 난 동네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대를 높이잖아요. 처음에는 터지겠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뭐죠? 난 세계적 기업이 되는 거죠. 맷집이 생기니까. 아니, 한국 국내가 시장이 작다는 거 인정하죠? 네. 그럼 한국 국내에서만 해. 그럼 이 말은 equal. 한국 국내 금융기업에 영원히 글로벌 금융기업이 없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금융강국이 된다는 거는 한국도 그런 뭐 태완의 문제라든가 그 뭐지 저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제약들 때문에 네. 그 세계적인 회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치사한 것 같아요. 자기네 금융기관들이 자기네가 뭐 글로벌 금융기관이 안 된 것에 대해 마치 금융당국의 탓이처럼 말하는 거는 비열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부족했다. 저는 그게 주요 원. 나는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나라는 작지만 경제는 대국이에요. 그렇죠. 세계 12위 국가잖아요. 11위 하잖아요. 이거는 국토는 작지만 인구는 작지만 경제는 대국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대국이란 자신감을 안고 프라이드를 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센스가 있고 빨라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 가면 큰 애들이 노는 동네가 있고 거기 또 이렇게 걔네들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틈새가 들어가는 시장이 있고 또 한국이 잘하는 산업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못하는데 한국 잘하는 산업하고 중국이 시장하고 매칭할 수 있는 영역은 한국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유럽의 미국의 큰 금융사도 한국의 산업은 한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가서 역시 큰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랄까? 네. 어떠한 식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뭐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중국어, 중국 문화,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발로 모니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중국에 대해 좀 더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폭넓게 눈을 뜨고 알려고 해라. 왜냐하면 네. 부정적으로만 네.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지 말고 눈을 뜨고 오픈된 마음으로 많이 들은 다음에 자기의 스토리, 자기 논리로 정리를 쫙 하고 나의 기업에 맞는 나만의 스토리를 짜서 그 다음에 정확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고 일단 네? 그 어중들이 그거 알아요? 한국은 컨설팅 피를 안 내려고 해요. 뭐 이래요. 물어보고 밥 한 끼 산대요. 밥을 많이 못 먹는데 정으로. 자꾸 계속 저한테 밥 사겠대요. 밥을 한때 같이 먹자요. 근데 저는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그냥 밥 한 끼 사서 컨설팅 그 큰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를 하고 정확한 기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돈 쓸 땐 쓰고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전략과 확실한 사람 찾아서 확실하게 하는 게 첫째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첫 시작부터 접근이 잘못돼요. 컨설팅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리저리 그런 돈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돈 여기서 쓰죠.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 내 팽쳐요. 물어본 사람 결국 내 팽이 치고 자기네끼리 이런 작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큰 머리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아낄 때 아낀데 쓸 때가 써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17년 하면서 보면은 그런 돈을 안 쓸래.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은 제가 그때 그 헤지펀드사에 있었는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 거기는 그 월가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컨설팅 회사가 3개가 있어요. 네. 이 3개 회사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했어요. 근데 1년에 몇억 달러씩 컨설팅 피를 줘요. 아, 그래요? 1년에 몇억 달러씩 컨설팅 피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이익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 피로 1억 달러 쓰는 회사가 있는지 없어요. 그런 돈에 뭐야? 그리고 가서 중국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몇 천억씩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 조사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네. 더군다나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도 뭐 알아야 되고 기업들도 이러한 데 들어가는 시장 조사에 충분한 비용을 쓰지 않고 막연하게 들어갔다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놀던 플레이 방법으로 그렇지. 중국 가서 플레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문화와 네.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일단 많이 중국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왜냐면 네. 또 오해가 생기잖아. 네. 이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게 그거에서 한국에는 아직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율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가 보고 그걸 말해줘. 예,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건 이제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 자본시장의 그 규모가 성장이 되는 것이 중국 자체의 자본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처럼 세계의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성장을 할 것이냐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죠. 왜냐면 중국은 금융이 지난번에 마윈이 루지아주의 상해 루지아주 서밋에서 말한 게 좀 과격해요. 뭐 중국 은행들은 저당포 영업이다.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바젤 3는 노인클럽이다. 노인클럽. 노인클럽. 왜냐면 걔네들은 다 노인들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근데 자기는 다 놀아보고 왜 이머징 국가들은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되면 중국 보고 바젤 3 이런 규제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해도 못 봤는데 저 어른들이 룰을 갖다 우리한테 대면 우리는 크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네,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한 그 세 개 포인트가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금융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자본이 인식이 강해요. 그렇죠. 금융자본 네. 틀리죠. 금융자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해요. 그리고 아직 플레이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런 인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에 이런 크로스보더 업무를 할 수 있는 국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한중 간의 국제 크로스보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없다고 보면 돼요. 똑같이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인재가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못해요. 중국이 아까 말했죠. 글로벌 질서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크로스보더 인재가 있어야 돼요. 다국적, 그러니까 양국을 다 아울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그 나라에도 왜냐면 한국이 중국 가나 한국에도 필요하고 중국도 한국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크로스보더 인재.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혼자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중국 금융 생태계가 아직 마윈이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어린이 단계. 그게 많은 경험이 있는 국제 글로벌 금융에 들어가가지고 파생 상품이라든가 자산운용 상품이라 이런 걸 중국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맞게 맞춰져서 피팅해 줄 수 있는 이런 금융 설계사, 금융 인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자본이 같이 와줘야 되고요. 중국 국내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자본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 터지는 그 시점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본 항목의 그 태완이 네.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네. 이제 아마 근데 배치는 글로벌 배치, 중국에서 배치는 그 전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 이 시장을 지금 거의 20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보도 3년 동안 뭐만 한다 뭐가 된다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뭐 네. 풍어를 읊는다. 근데 20년 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 온다는 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면서도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월가는 트럼프 저러는데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금융자본과 금융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 마인드,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네. 그 한국의 금융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금융 쪽에도 이게 성장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연봉을 주는 제도가 네. 만들어져야 된다. 네. 높지도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그러니까 적당히 높은 정도. 네.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지는 않은 이 정도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네. 쓸만한 인재는 다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네, 한국은 전 느낀 건데 지식에 돈을 안 쓰려고 해요. 놀랍게도. 공짜. 그러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좀 왜냐면 공짜로 얻고 싶어하죠. 한국의 국제 연구기관들이 보고서가 다 무료로 나가잖아요, 시장에.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무료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 이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만들어낸 거에 프라이싱을 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없어요. 거기다 쓰는 돈을 아까워해요. 근데 이 선진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치. 거기다 돈을 더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가 다 세계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기관을 나갈 때, 국제시장 나갈 때 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 자국이 컨설팅 업체가 성장을 못. 성장 못하고 없는 거지. 없으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 머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할 수밖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이슈가 빵 터졌어요. 그럼 우리 전문가가 우리 뷰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 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뉴스를 보세요. 뭐 미국의 어느 뭐 브리킹스 연구소, 뭐 일본의 뭐 어느 연구소 이런 항상 그 사람 연구를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왜 북한 문제도 일본의 거 갖다가 북한 문제를 풀어요. 우리 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여기다 돈을 안 지불하니까 국내 이 산업이 없고 크지 않았고 우리 오피니언 리더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이런 돈을 유튜브도 문제예요. 이 와서 이런 스피커 하는 사람 대부분 무료로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저 출연료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죽어요. 이게 프라이싱을 해줘야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 그리고 안 되는 프로그램 프라이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프라이싱해요? 돈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 엘리트들이 모이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 되고 돈을 안 주는 데는 안 좋은 사람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서 선별하면서 걔는 더 커지니까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원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이걸 꼭 내보내세요. 제일 비싼 게 무료입니다. 무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포인트가 잘 안 전달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냐? 무료로 주는 게 제일 비싼 거다. 왜냐하면 그 무료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해했죠. 지금 구글이 그렇잖아요. 구글이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다 평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뭐 하죠? 이제 다시 유료로 전환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죠. 그냥 우리는 선택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좋아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꼭 내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국이 개변해야 돼요. 맞아요. 공짜 문화가. 이렇지 않으면 글로벌 선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상황, 그렇죠? 그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면과 관련해서 아니 이런 시간을 문화가 써서 잡혀야죠. 네, 그렇죠. 시간을 쓴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줄 알아야죠. 네, 알겠습니다.